3,000피 시대를 꿈꾸며 야심차게 시작한 2024년 증시. 하지만 결국 연초 수준도 지키지 못한 채 연말을 맞게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2025년 역시 변동성과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탄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투자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국내 최고의 주식 고수죠. 김영구, 김진, 이동우, 허인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올해 주식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시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2024년 푸른 용처럼 비상하는 국내 증시를 기대했지만 대대외적으로 몰아친 파고를 넘지 못하고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올 한 해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증시 상반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1월 2일 2645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7월 2891선까지 상승하면서 한때 3000포인트를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8월에는 블랙 먼데이로 코스피는 2400선까지 밀렸고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채회복이 되기도 전에 비상계엄 사태로 12월 코스피가 연저점을 다시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연초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2024년 8%가량 뒷걸음질 치면서 아쉽게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오르는 주식은 존재하는 법이죠. 올해 최고의 수익을 안겨준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역시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는데요. 일진전기, 대원전선, 호성중공업 등이 100% 이상의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고 HD 현대일렉트릭이 300% 이상의 놀라운 주가 상승률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을 수익으로 웃게 만들어줄까요? 2025년 증시 전망과 대응책 5스타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면 다사다난이라고 한 해를 정리하곤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 역시 예기치 못한 이슈들로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사실 올해 상반기는 그나마 해볼 만한 장세, 상승 장세가 이어졌던 상황에 비해서 하반기는 하락을 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을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종목들을 보니까 3,000개 종목들 중에서 한 2,500개 종목들은 바닥으로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국내 장세가 힘들어지니까 돈을 싸질머지고 또 해외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서학개미의 붐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더 찌그러드는 이런 양상을 만들어냈던 게 후반기의 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았던 해였던 것 같은데 이동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연말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 연초부터 강하게 어필을 해드렸고 강조를 해드렸던 뭐 바이오 제약주들로 인해서 큰 수익률로 인해서 극대화를 좀 수익률을 잘 선방을 했던 모습이었고 연말에 이제 다시 내년을 준비하는 흐름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금 나날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힘든 장세 잘 이겨내셨다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이슈들로 주식시장 끊임없이 출렁였습니다. 올해 주식시장과 관련된 이슈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2024년 증시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 김영구 대표님이 이 중에서 먼저 하나를 좀 선택해 주시죠. 저는 씁쓸했던 키워드인 세계 꼴찌를 골라보겠습니다. 세계 꼴찌 키워드 선택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 낮은 수익률로 올해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쓰면서 해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투자자들도 많았는데요. 올해 국내 증시가 세계 꼴찌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3대 축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총상의 트로이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하반기 미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로 인해서 시총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간 23% 이상, 그리고 26위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무려 200% 이상 상승하는 등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2대 축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에서 시총 1위인 그 삼성전자가 연간 31% 마이너스죠. 그리고 3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19% 이상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하락률은 더 클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중이어서 외국인의 복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1,500원대 환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우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강달러 압박이 형성된 그런 환경에서 윤석열 탄핵 이슈에 따른 이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달러 강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흐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신뢰도 하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 이탈로 이제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수급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권 초기에 이제 국내 리더십이 이제 부재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00원대 진입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1분기 트럼프 정책의 이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또 윤석열 국내 탄핵 심판 추이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2024년 우리 증시는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새해에는 꼴찌의 반란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도달하지 못했던 코스피 3,000선, 내년에는 3,000피 시대를 맞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여전히 박세권일 것이다라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새해 증시에 대한 네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동우 대표님 환율 안정 시에 증시 반등 가능하다. 그리고 김영구 대표님 외국인이 돌아와야 시장이 안정된다. 김준 대표님은 실적주 중심의 반등이 예상된다. 허인남 대표님은 당분간 코스피가 부진함으로 중소형주 집중 매매가 필요하다. 김영구 대표님은 결국 반등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4년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사실 너덜너덜해졌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장에서 하반기에만 내다판 물량이 21조 원입니다. 수급이 불안했던 만큼 주가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 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더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탄핵 정국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요.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하고는 틀리게 우리나라 증시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에요. 밸류업도 난항을 겪고 있고 증시 부양책도 나오지 않고 당파 싸움은 지속되고 이런 상황이라 결국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야 이제는 한국 시장이 싸니까는 매수를 해야 돼라는 이런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좀 힘든 상태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지속적으로 시작하느냐 요것만 먼저 체크를 해도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이제 환율 안정성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외국인 수급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예요? 뭐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전 세계 꼴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이제 근접한 저평가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외국인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높은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의 급한 매수세를 외국인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주에 이제 1,480원 이상 환율이 오르게 되면서 연기금에서 이제 전략적 환해지를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다시 아마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연기금의 투자 이익으로 인해서 시장에 달러가 풀리면서 환율 하락 효과가 나온다면 국내 시장 유입도 외국인 쪽에서는 충분히 유입되면서 연초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망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이번에는 김진 대표님이 하나 좀 선정해 주시죠. 네, 저는 올해 그 투자자들을 울렸던 키워드죠. 바로 삼성전자의 굴욕 선택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굴욕 키워드를 선택해 주셨는데 올해 대장주 삼성전자 체면이 말이 아니죠. 올해 외국인 순매도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가 역시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졌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실패를 했어요. 안이한 대응이 제일 원인이 되겠고요. 그 관리 부실 때문에 결국 첫 번째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자리를 내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혁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따라잡지 못했죠. 또 D램과 낸드의 가격 하락이 이뤄지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상황들이 이어졌고요. 그나마 마지막 수를 썼던 게 10조 원 그 자사주 매수였는데요. 그나마 겨우 오만전자를 지키게 해주는 그런 명목밖에 안 됐던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오만전자도 깨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아야만 하고요. 일단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갖다가 1분기에는 이번 그 연말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게 뒤로 밀렸거든요. 그 1분기에는 HBM을 갖다 납품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TSMC의 부분을 좀 빼앗아 오는 효과를 갖다 보여줘야 될 겁니다. 주가상으로는 분명히 바닥에 와 있으나 아직도 변동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들 매수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도 따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해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많은 분이 손실을 기록 중이실 것 같고 새해 새롭게 투자해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네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당분간 관망, 긴 호흡으로 관망, HBM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당분간 박스권이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당분간 좀 상승 추세 전환은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올해 외국인 순매도 1위가 삼성전자임을 감안한다면 이제 네. 결국 외국인 매도세의 진정이 삼성전자의 반등을 이제 그 결정짓는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술 경쟁력과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우려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면서 이제 9월부터 이제 팔자세도 이제 계속 가속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의 추격에 대한 의구심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면 이제 당분간 박스권은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고 이제 횡보를 통해서 이제 하단 지지력을 이제 확인한 뒤에 좀 새로운 모멘텀, 반등의 모멘텀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새해 반도체 섹터 전반이 부진할까요? 주도주의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기적으로는요. 트럼프 2기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부진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약진 등으로 인해서 내년 1분기 반도체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요. 이 무역협회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64.4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1월 반도체 업황 PSI가 75까지 떨어지는 등 연초부터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에 선점 효과가 있고요. 또한 그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 그리고 AI 투자 확대 및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 확대 지속과 함께 슈퍼컴용, 그리고 차량용 HBM, 그리고 브로드컴의 맞춤형 HBM 신수요 발생 등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역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성공적인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이제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대신해서 브로드컴의 최근 급등이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이제 넘어간 매수세가 확대되어서 최근 브로드컴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 상향과 연초에 있을 가장 큰 행사인 CES에서 AI 확장성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설계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등의 업체로 지금 매수 물길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TSMC 향 이제 에이징랜드나 뭐 이런 쪽이 가장 우선시 되는 반면에 삼성전자 향으로는 자람 테크놀로지나 넥스칩 이런 쪽을 이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은 혹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세요? 네, 일단 유리기판 쪽이나 HBM 섹터를 기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HBM 섹터 중에서도 PSK 홀딩스요. 이 종목은 과거 2024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도 낙폭과대 속에서도 아주 나홀로 펄펄 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4분기 매출액이 한 704억 원, 한 95% 정도 급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78% 정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2025년도에 성장 동력 또한 굉장히 좋거든요. HBM 패키징 쪽으로 생산력 추정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이 역시 보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상승을 해서 충분히 5만 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